네, 안녕하세요. 25년 1월 1일 14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2월 16일까지, 13일까지 13회 방송하고, 업무 일정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조금 어디 방송을 못했는데, 25년 1월 1일 어디 방송하겠습니다. 내일이 1월 2일 첫 개장일인데 우리가 이걸 이제 개장일에 앞서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지난 12월 30일 날 코스피 지수가 2399.49 0.22% 하락했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조금 많이 상승했거든요. 678.19로 1.83% 상승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제가 조금 바라보건데, 코스피 지수는 2350이 한번 와야 조금 더 많이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한 650 정도 오면은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런데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게 조금 더 내려오는 게 더 좋거든요. 내려오면은 이제 반등이 있어갖고, 아니, 반동이 있어갖고, 물리적으로 반동이 있어갖고 좀 크게 한번 올랐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N자 파동이나 아니면은 조그마한 V자 파동을 일으켜서 이제 상승할 수도 있는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조금 더 내려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이 약간 심리 게임인데, 한 주 샀을 때는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10,000원어치 샀다 영향 없습니다. 10만원치 샀다 영향 없습니다. 자기 생활에. 그리고 100만원치 샀다 조금 영향 없습니다. 그런데 한 300만원 이상, 이제 500만원부터 들어갔다라고 치면은 이때부터 이제 영향이 좀 많이 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갑자기 상승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넣을 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리 게임인데, 그래서 우리 그 주식을 할 때는 이게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냥 먹을 수 있다,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0 이상부터 500 이상부터는 안 좋은 마음이 이렇게 막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지난 방송에서도, 예전에 방송, 이게 주식은 올라가도 걱정이고 내려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365일 걱정되는 게 이게 이제 시장인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은 약간 우상향으로 N자 파동으로 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커스를 한번 보시면은, 제 커스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이제 N자 파동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한 3개월 4개월 동안 한번 쭉 이렇게 올립니다. 요즘 그 커스를 잘 보세요. 3개월 4개월 동안 한번 쭉 올립니다. 그러다가 또 쭉 내려와요. 이런 것을 이제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건데, 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투자를 할 때는 거래량도 보고 투자자별도 보고, 그리고 그림 차트도 보고, 그리고 하나가 뭐가 있었죠. 그리고 재무제표도 보고, 이 네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수익 안 나는 회사, 시가총액도 낮고 수익도 안 나는 회사에 투자해봐야 별 의미 없습니다. 자꾸 기대감으로 누가 유튜브에서나 아니면 방송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날라가니 안 가니 뭐 가니 안 가니 이리 하는데,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1000억대 밑에 아니면 2000억대 밑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더 불안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상승해도 걱정, 하락해도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1,500억짜리를 매수했으면 더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일반 주식 방송에서는, 이제 안내하는 주식 방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5천억 이하는 매수하지 마라. 아니면 1조 이하는 매수하지 마라.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크게 뭐 텐베그 먹는다 이리 한다는데 그 텐베그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 종목이 한 2,500개가 되는데 그거는 1%의 확률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시지를 마시고 그냥 1년에 한 30%만 드신다라는 생각으로 10년을 하시면 이게 복리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럼 300%가 아니라고 더 많은 이게 이제 복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상승 섹터하고 하락 섹터를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한 12월 이게 이제 초순부터 한 중순 초순부터 조금 상승하는 섹터가 몇 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봇하고 AI 중에서도 또 AI 의료기기 이게 있거든요. 제가 종목은 말씀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종목 말씀해 드리는 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이런 시가총액 큰 거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낮은 거 얘기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갔고 이게 이제 12월 달 들어서 좀 갔습니다. 보통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세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년에도 그렇고 그 앞년에도 그렇거든요. 예전에도 항상 얘네들은 연초에 갑니다. 연초 연말부터 해서 연초에 이렇게 가거든요. 로봇 AI 우리나라가 로봇을 만들 수가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감속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나의 종류의 그냥 부품 관련된 거나 이거에 관련된 거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얘네들은 기대감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로봇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연말이나 연초 돼서는 얘가 갑니다. 그런데 연초에 안 갈 때 3월 달이나 4월 달에 또 갑자기 날아갑니다. AI하고 로봇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차트를 제가 이제 한 번씩 보라 하고 하는 것은 또 뭐가 있느냐. 일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연봉도 보시면 됩니다. 그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보고 주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연말에서 연초 아니면은 그때 안 갔다라고 하면은 3, 4월부터 한번 딱 갑니다. 로봇하고 AI가. 얘네들은 습성이 보니까 아 연초에 기대감으로 많이 가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보택시에서 테슬라가 로보택시라는 이름을 명칭을 지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자율주행인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름은 비슷하죠. 로보택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또 섹터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향이 어떤 그 테슬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2024년 10월 11월부터 양자가 지금 열심히 뛰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높은 자리인데 여러분들 이것도 잘못 들어가면은 이게 또 이제 나중에 물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하고 관련 있는 거는 대기업이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건데 걔네들은 가지가 않습니다. 걔네들은 안 가고 누가 가느냐. 조그마한 중소기업 그래서 돈이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회사가 10개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런 거는 제가 우수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봤을 때 소기업 중에서 일부 몇 개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게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도 수익 나는 회사를 해야 됩니다. 로봇택시 관련된 거 자율주행에 수익 나는 회사를 해야 되고 로봇도 보면은 수익 나는 회사를 해야 되고 AI도 수익 나는 회사로 해야 됩니다. 수익 나는 회사는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거는 수익 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AI 아시겠죠? 그리고 AI 의료기기는 지금 좀 수익이 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한 좀 두어 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 선별을 조금 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지금 올라갔다가 잠깐 지금 눌림 주고 있을 건데, 이런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이거 한 두어 개 정도 있고, 그리고 AI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지금 나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근데 양자는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렇게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바이오는 우수성이 뛰어난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하나는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삼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셀트리온 이런 회사는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를 하고 싶으면은 삼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너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만약에 눌림 줬을 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셀트리온은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 왜 그러면 셀트리온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도 안정적인 회사고, 얘네들은 바이오 중에서도 수익이 조금 나는 회사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삼바, 그리고 셀트리온. 삼바는 지금 현재 위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을 넘는다라고 하면 그건 항제주라고 하는데, 삼바는 얼마 전에 항제주 한번 찍고 또 내려왔거든요. 지금 100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삼바 같은 경우에서는 우수하고, 그리고 몇 개 더 있습니다. 7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우주항공은 우리가 조금 뭐지 기술력이 조금 있습니다. 우주항공이 이리 돼 있지만은 여기에 우주항공에서도 여기 이제 방위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도 나고, 그리고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차마 지금 매수해라 말을 못해요. 왜? 지금 벌써 3배, 4배, 5배 이상 간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것도 잘못 잡으면 또 우하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익도 잘 나고 이익도 있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우상향으로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잘하고 있는 게 이게 뭐냐, 미용기기가 조금 수출도 많이 하고 일이 돼 있습니다. 수익도 많이 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2월 30일 날 이렇게 상승한 거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은 이게 수출량, 이게 동량을 이게 동량, 이게 수익을 살펴보시면 이게 꾸준히 있는데, 지난 3분기인가 그때가 이익이 조금 낮았는데 그래도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틀려고 하고 있거든요, 화장품. 얘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이 아니라 유럽향이나 미국향이나 아니면 일본 쪽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 선별을 잘 하시고, 1조 넘는 거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런 회사도 잘 하시고, 그리고 ODM 회사도 있습니다. 화장품 ODM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를 잘 고르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상승한 게 어디 뭐 그 정치 테마주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력자시면 하시고, 실력이 안 되시면 하지 마세요. 요거는 들어가서 그날에 바로 나오시든가, 아니면 하루 만에 한 이틀 있다 바로 나오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루 만에 바로 나온다는 것은 오늘 들어가서 오늘 나오든가, 아니면은 오늘 들어가서 내일 나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선수들만 뛰어야 되는 기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ESS. 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종목도 조금 한번 살펴보셔서 하시면 됩니다. 5천억대짜리도 있고 1조짜리도 있고 일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이브가 있고, 얘네들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시총이 높습니다. 한 몇 조 하니까. 그리고 SM도 있고, 그리고 뭐 JYP도 있고 YG도 있는데, 저는 엔터를 만약에 내일 산다라고 하면 그냥 후회는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치가 조금 괜찮다라고 하면 하이브, 아니면은 그냥 JYP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터가
엔터가 좀 괜찮다라는 거고, 엔터는 왜냐하면 또 지금 환율이 지금 워낙 높잖아요. 환율이 지금 높은데 엔터하고 환율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가수가 가서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10,000의 출연료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1,300원 받았던 게 10,000달러라고 하면은 1,300만 원 받았던 게 1,40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더 높은 거잖아요. 미국 가서 예를 들어서 노래 한 곡 불렀다라고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엔터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환율의 영향하고는 이거는 긍정적으로 조금 그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웹툰이 있었는데 웹툰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상승하는데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락 섹터가 있습니다. 하락 섹터, 금융 섹터가 좀 하락했거든요.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하락했습니다. 일부 뭐 소부장 같은 경우는 상승한 것도 있고 이리 하지만은 이게 이제 하락했고, 그리고 조선이 지난번에 많이 또 하락했거든요. 수요일 날, 아니 수요일이 아니죠, 월요일이죠. 30일 날. 그리고 일부 변압기가 상승한 것도 있고 하락한 것도 있고, 그리고 변압기가 있고 그 전선이 있거든요. 전선이 있고 변압기가 있는데 그 관련된 거는 일부는 상승하고 일부는 하락했고, 그리고 OTT 오징어 게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하락하고 있거든요. 오징어 게임 나오기 전에 선반영 다 해서 상승한 건데 그 하락한 거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은 네이버는 조금 상승했는데 나머지 뭐 카카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숲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TV 이런 애들은 또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차가 있습니다. 차가 참 좋은데 이게 또 환율하고 조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 또 관시하고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물리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꾸준히 모아 가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12회 방송, 11회 방송인가 언제 한번 얘기했습니다. OLED가 약간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뭐그 저점에서 한 30% 이상 상승 한번 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OLED를 한번 살펴보면은 한 종목이라도 한번 살펴볼까요? OLED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종목은 얘기하지를 않고 OLED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 10회 방송인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하락해서 한 28%, 29% 돼 있었는데 지금 하락 안 했으면 이게 지금 30% 넘었거든요. 그 OLED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디고 30일은 하락했습니다. 원전은 지금 하락했고, 그리고 식품은 지금 이게 삼양식품은 워낙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농심을 시가총액을 깼거든요. 그래서 식품 중에서는 삼양식품이 지금 시가총액이 가장 이게 높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들어가기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식품이 농심의 시가총액은 현재가입니다. 현재 오늘 날짜로 보면은 농심은 22조라고 보면 약 23조가 되고 23조가 되고, 그리고 아니 2조, 삼양식품이 5조 7천억이고 5조 7천억이고 농심이 2조 3천억 되거든요. 2조 3천억. 그래서 약 2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조금 많이 어디 높아지고, 그리고 24년도에 최고는 누구냐라고 이리 물어보면은 삼양식품이거든요. 이게 약 10만 원짜리가 23년 말부터 해서 약 10만 원짜리가 이게 80만 원 갔으니까 근 8배, 7배 이게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삼행시품은 지금 접근하기에는 위험성이 아주 높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계속 가신다고 하니까 뭐 눌림 줄 때 사시라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아무리 눌려줘도 안 사거든요. 저는 기다립니다.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석유화학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여러분들 석유화학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 몇 개가 있을 겁니다. 그는 검색해 보시면 알고. 그리고 항공사는 지금 저쪽 무안에서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락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여튼 그리고 철강 건설 철강이나 건설은 계속 안 좋고 수소도 지금 안 좋거든요. 잠시만요. 히터 좀 잠깐 켜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1월은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감. 1월은 원래 기대감이 높거든요. 원래 4분기에 우리가 말하는 4분기에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2월달, 3월달 이렇게 그 차트가 반영되는데 1분기에 1월달은 보통 기대감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2350 하락 후 상승하면 더 수익률이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올해. 그리고 코스닥은 650 하락 후 상승하면 더 수익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25년도에. 그런데 지난번에 2380 왔었나요? 88이 왔었나요? 하여튼 그 오고 난 다음에 지금 왔다 갔다 2500 안쪽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박스권이라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이리 하는데 이것보다도 2350에 한번 왔다가 가면은 더 높은 상승률 코스피는. 그리고 코스닥도 650을 한번 왔다 가면은 더 좋을 건데 이게 쭉 올라갔다가 나중에 급락하게 되면은 더 마이너스 손실이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손절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늘 2399니까 그냥 월화가 빠지는 게 더 목금이 빠지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근데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불안할 수 있는데 이것을 56번하고 58번을 이리 보시면 그래서 2일과 3일 하락하고 이때는 매수하시면 되고 6일이나 8일 상승한다면 일단 한번 매도하시면 됩니다. 수익 실현하고. 그러면 1월에 좋은 수익 구간 되고 보통 보면 2월 하락하거든요. 2월 하락합니다. 이게 이 주식이 통계 데이터거든요. 보통 2월 하락합니다. 상승할 때도 있지만은 이게 보통 주식이 2월에 하락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1월 2일과 3일 또 1월 2일과 3일 2일과 3일 상승하면은 일단은 이때는 매도하고 6일, 7일, 8일 하락한다면은 차라리 매수하시는 게 낫다고. 그러면은 1월에 또 좋은 수익 구간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1월 달만 보는 겁니다. 내일이 어떻게 되는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알 수도 없고 이거는 이거는 주포만이 알 수 있는 게고 세력만이 알 수 있는 게고 그리고 외인하고 이거는 기관만 알 수 있는 거지 이 개미가 주식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저 같은 개미가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월 2일하고 3일 하락하면은 만약 매수를 합니다. 그럼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은 또 토일이 오겠죠. 그날 밤에 또 걱정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심리 게임이니까. 주식은 요 있죠. 심리 게임.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입니다. 그 말은 쉽죠. 여러분들이 또 이해도 쉽습니다. 2일하고 3일 하락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그냥 1일날 매수하시든 3일날 하시든 차라리 3일날 매수하면 낫겠죠. 근데 3일날 떨어진다는 또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구간에다가 자기가 이 정도 퍼센트 떨어졌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는데 그냥 막 사면 안 됩니다. 떨어진다고 해서 100원 떨어지는데 또 사고 또 100원 떨어지는데 또 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 구간에 잘 설정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1월 2일과 3일 중에 여하튼 하락하면 매수하시면 되고 그런데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있어요. 매수했으면 또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들어갔는데 또 1,000만 원치 사면 2,000만 원 됐으니까 또 밤새도록 주말에 걱정하겠죠. 그런데 또 6일, 7일, 8일 또 상승하면 또 마음이 또 업됩니다. 업됩니다. 그럼 또 후딱 팔고 나오겠죠. 근데 6일날 올랐다고 해서 후딱 팝니다. 그러면 또 7일, 8일 올랐거든요. 그럼 또 괜히 일찍 팔았다고 또 후회도 하는데 그런 거를 수중해 가면서 자기가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기가 수중을 해가면서 키워야지 이게 한 번에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본인 피 같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하튼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은 1월 2일과 3일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매수하고 6, 7, 8 상승한 다음에 매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일이 중요하거든요. 9, 10, 11 뭐 이래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20일이 중요해요. 왜? 트럼프가 이때 이제 취임식 하지 않습니까? 이때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전에 한번 수익 실현 한번 하셔야 된다고. 왜? 이게 어찌 될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주식은 불확실성에서는 위험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하면 1월 좋은 수익 구간이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 버전은 뭐가 있느냐. 1월 2일과 3일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그냥 매도하세요. 수익 났네? 매도하시고 조금 먹더라도 매도하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식은 조금씩 오랫동안 하시는 게 더 수익이 높습니다. 나중에 1년을 바라보고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6일, 7일, 8일 하락하면 그냥 매수하세요. 그러다 보면 1월 좋은 구간이 됩니다. 수익 구간. 왜? 1월 20일이 변수가 하나 나타난다고 했죠. 그게 누구냐? 트럼프. 그러다 보면은 트럼프가 한 3, 4일을 상승시킬 수가 있고 또 3, 4일 하락시킬 수가 있어요. 3, 4일 상승시키면은 그때 또 수익 실현하면 되고 하락하면은 또 추가 매수해서 나중에 그 4, 5, 6일 후에 또 상승시키면은 그때 또 수익 실현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58번을 한번 잘 봅니다. 그래서 저는 56번하고 58번의 같은 의미지만은 차라리 10일 이전에 1월 10일 이전에 근데 2350 한번 오고 650 한번 오면은 25년도가 수익이 좀 좋지 않겠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주식은 심리 게임입니다.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0%, 40%, 50%된 종목이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된 종목은 수익 나는 다른 종목이 있으면은 매도하면서 행거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마이너스 된 종목이 50%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수익이 10만 원치 났어요. 다른 종목이 수익 나는 다른 종목이 10만 원치 났으면은 여기서 10만 원치 파세요. 여기서 10만 원치 수익 나면 요 10만 원치 팔고 또 다른 종목이 수익이 50만 원치 났으면은 여기도 50만 원치 또 파세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어디 제로섬 게임 되는지 아니냐? 그럼 제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10만 원치 수익 났으면 요 5만 원치 팔고 여기 60만 원치 수익 났으면 요 40만 원치 팔면은
20만 원의 수익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하셔야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현금을 왜 확보해야 되느냐? 확률상 2월 달은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주식은 통계상 데이터 확률 게임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24년도 주식이 그렇습니다. 24년도 주식이 원래 12월에는 어느 정도 상승하고, 이게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한 번 더 해드릴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밑에 거 하고 하시죠. 현재 현금 보유량이 많으시면은 구간 매수를 준수하면서 안정적으로 매수하면 수익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현금은 90%, 주식이 10%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구간 매수에다가 잘 설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이때 살 거다, 이때 살 거다. 그러신 분들은 수익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가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가지를. 이건 여러 번 얘기했는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없는 종목 뭐 2만 주, 3만 주. 예를 들어서 2천 원짜리가 3만 주, 4만 주. 한 종목의 주식가가 3천 원, 2천 원, 1,500원짜리가 2만 주, 만 주, 3만 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거래량 너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아니면은 그거는 어디 완전 모아가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매집봉이 뜬 상태에서, 매집봉이라는 것은 거래량이 한번 있고 쭉 올라갔다가 한 뺄 때 있거든요. 뺄 때 들어가서요. 차라리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뺄 때 들어가서요. 왜? 매집봉이 떴잖아요. 매집봉이라는 것은 내일 올릴 수도 있고 모레 올릴 수도 있고 1년 후에 올릴 수도 있지만 여하튼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크게 올립니다. 크게 올립니다. 그래서 거래량 잘 보시고, 그리고 재무제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재무제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총 매출 보시고, 그리고 영업이익 10%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10% 이상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냥. 그리고 어디고 자기 어디 묻고 시가총액에 10%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500조다 시가총액이. 그럼 1년에 영업이익이 50조 나왔다. 그럼 무조건 매수죠. 이렇게 된다고. 한 10% 나오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라는 거죠. 그런데 기대감으로 확확 가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10%도 안 나와요. 이런 거는 로봇, AI, 양자 이런 거는 10%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 이 웹툰 이런 게 10% 나오겠습니까?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 네 개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 얘도 중요한데 이평선을 잘 봐야 된다고. 이평선 50, 20, 60, 120, 200 일봉상으로도 보고 주봉상으로도 보고 월봉상으로도 보고 연봉상으로도 보고 그날 당일이면 분봉상으로도 보고 3분봉으로 볼 것인지 5분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60분봉에 122평선으로 볼 것인지 이것도 잘 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투자자별 외국인이 들어왔는지 기관이 들어왔는지, 이게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투자자별을 외국인은 대기업을 알잖아. 맞죠? 외국인이 중소기업을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외국인은 대기업을 사야 대기업이 주식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중견기업은 누가 사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기관계가 사야 됩니다. 투신연기금, 사모펀드. 그런데 완전 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소기업.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소기업. 걔네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2천억 밑에 1,500억 밑에 이런 거 사려고 하면은 무슨 사유서를 적어야 내야 되거든요. 내 꼭 사야 되겠다. 누가 그걸 사유서 적으면서 사겠습니까? 나중에 요거도 먹지. 그러면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가 잘 안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면은 누가 사느냐? 사모펀드 투시는 또 살 수가 있거든요. 연기금은 사유세를 내야 되니까. 그럼 걔네들이 샀다라고 치면은 또 얘네들이 올릴 수도 있지만은 완전 소기업은 또 외국인이 또 사서 또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 지난번에 이거 한번 방송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자별을 누가 들어왔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개미가 많이 샀다고 해서 이거 안 올라갑니다. 많이 안 올라갑니다. 개미가 한 2조 정도 있어야 이게 2조 정도 있어야 뭐 크게 올리겠지. 2조 있는 개미가 몇 명 있겠습니까? 한국에. 이 2조치를 다다다다다다다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딱 산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 누가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은 외국인,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기관계,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그리고 소기업은 예상외로 외국인이 있고, 그리고 기관계는 연기금은 안 사는데 사모 아니면 투신은 있더라. 그래서 분류가 있습니다. 대기업, 중견, 소기업은 누가 들어온다는 거 이것도 패턴도 아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59번 봅니다. 59번. 59번. 24년 12월 30일 종가 지수보다 1월 10일 이내 7그레이 내지는 5그레이, 8그레이 지수가 높으면 우상향 가능성이 높거든요.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게 뭐냐? 12월 30일이 2300 얼마죠? 2300 얼마죠? 2399잖아. 요거 2399입니다. 2399보다 이때가 높으면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높으면은 25년도가 우상향할 확률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연봉상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이게 또 기술 패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연봉상입니다. 5, 5년 이평선 및 10년 이평선 이게 종가입니다. 연봉상 종가가 5년 이평선 10년 이평선에 닿으면 이게 우상향 가능성이 있더라. 이거는 100%는 아닌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한번 볼래요? 이것도 이것도 한번 기술적 패턴인데 삼성전자 일봉상 안 좋습니다. 일봉상 안 좋고 주봉상 안 좋고 월봉상 보세요. 122평선, 122평선, 120월 이평선, 120월, 120개월은 몇 년이죠? 10년이지 않습니까? 맞죠? 120개월에 지금 딱 부딪혔거든요. 120개월에 딱 부딪혔습니다. 쉽습니다. 일봉이 있고 주봉이 있고 월봉이 있는데 120개월에 딱 부딪혔습니다. 120개월은 얼마냐? 몇 년이냐? 1년이 12개월이니까 10 곱하면 120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0년입니다. 10년. 근데 이게 지금 이건 대기업에 맞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은 잘 안 맞습니다. 이건 대기업에 맞는 겁니다. 이거는 큰 기업 시가총액 높은 거에 잘 맞지. 소기업하고는 이건 잘 안 맞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는 지금 원래 120개월, 즉 10월, 120개월, 이거는 10년입니다.
120개월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향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62평선이 얼마냐? 7만 1천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얘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상 게임은 어떻게 되느냐? 6만 8천에서 한 7만 2천 원 사이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연봉상 볼까요? 연봉상이 지금 어디에 딱 부딪혔느냐? 5년 이평선은 60개월 이평선이거든요. 5년 이평선은 60개월 이평선인데 10년 이평선 보세요. 10년 이평선 딱 얘가 10년 이평선에 종가가 안착됐거든요. 10년 이평선에 종가가 안착됐습니다. 10년 이평선에 종가가 딱 안착됐습니다. 딱 안착됐죠. 이게 뭐냐? 개월수로 하면은 월봉상 120개월 이평선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25년도는 얘가 오를 수 있는 것은 확률은 높더라라는 거고 그 가격대는 얘가 5월 이평선이 얼마에 걸쳐져 있느냐? 6만 9천 원인가 7만 원에 걸쳐져 있어요. 약간 24년도 연봉상의 4분의 1 위에 저쪽 위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6만 8천 원에서 7만 1천 원까지는 가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건데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연봉상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소기업에는 맞지 않고 이제 시가총액 높은 거에 맞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잘 과거 차트를 한 번씩 이렇게 되돌려서 보세요. 삼성의 과거 차트가 5년 이평선, 10년 이평선 이것을 잘 보세요. 그럼 만약에 얘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20년 이평선까지 갑니다. 20년 이평선 그게 얼마냐? 3만 8천에서 4만 원 되거든요. 3만 8천원에서 4만 원 됩니다. 그게 20년 이평선 됩니다. 20년 이평선. 20년 이평선에 딱 걸친다라고 하면은 그럼 차라리 거기서 반등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수익률은 더 높죠. 수익률은.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섹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섹터 중에서 이게 반도체가 30% 이상 차지하거든요. 국가 경제가. 삼성, 하이닉스, 그에 따른 소부장을 다 합하면 30%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는 사실 반도체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LG전자 하는 거 봤습니까? LG전자는 시가총액 얼마 돼도 안 하고 LG전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우리나라 딱 하는 게 세 개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우상향했기 때문에 시청률 때문에 어디 경제방송 얘네들은 우상향하는 거 시청률 때문에 로봇이 올라갔니 AI가 올라갔니 바이오가 올라갔니 화장품이 올라갔니 이렇게 하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기아 있지 않습니까? 현대기아 합하면 100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만 이 세 종목만 딱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러면 나머지 종목도 하긴 하죠. 경제방송에서. 그런데 걔네들은 우상향으로 가는 걔네들을 잡아야 시청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유튜브로도 업로드 하면 조회수가 높으니까 걔네들을 하는 겁니다. 무슨 종목 로봇 듣도 못한 로봇 듣도 못한 AI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걸 하니까 이거는 시청률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럼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한 30% 이상 30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국가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섹터 25년도에 얘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뭐 반도체가 쭉 빠지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소부장도 그렇고 하이닉스가 올라갔다가 잠시 눌림 주고 있다가 또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2분기에 만약에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반영되어서 지금이 눌림 마지막이다. 라고 이리 생각하시면은
얘가 그러면 1월 아니면 2월 아니면 3월이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반도체는 모아가기라는 글자를 이리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샀다라고 한다는 것은 반도체는 모아가게 한다. 그래서 반도체는 모아가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반도체 좋은 회사 잘 아시니까. 그리고 또 앞서 얘기했지만 로봇하고 AI는 연초에 기대감이 상승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각 회사들이 나는 이런 사업도 할 거야라고 이렇게 합니다. 삼성도 나 이런 사업 할 거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로봇하고 AI 연관된 건 쫙쫙쫙 올라가겠죠. 그 LG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 할 거야라고 이리 하면은 이거 로봇하고 AI하고 연관된 거 다다닥 올라가고, SK도 그럴 겁니다. 할 거야라고 하면은 올라가고, 어디 포스코 홀딩스도 얘기합니다. 나 이런 사업 할 거야라고 이리 하면은 그냥 이거 연관된 거 있으면 또 다다닥 이리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켜봐야 할 건 진짜로 실질적으로 얘 이익 나죠. 얘 이익 나죠. 얘 이익 납니다. 변압기 이익 나고 조선 이익 나고 화장품 이익 나고 이익 나는 섹터이기에 상승 기대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느냐? 여기 있는 조선 있죠. 조선. 그리고 변압기는 또 너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투자하셔야 돼요. 막 지금 들어갔다고 수익 나는 거 아닙니다. 한 방에 바로 뺄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서 잘못 빼면은 여러분들 또 몇 년간 또 고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 보시고 하시고, 그리고 또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느냐? 여기 하나 빠졌네요. 요거 이제 바이오. 이 바이오가 있는데, 바이오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기술이 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 아직 이익은 안 나지만은 워낙 기술이 좋아서 대형 제약사에, 대형 바이오사에 우리가 기술을 이전 이렇게 특허를 이렇게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아직 이익은 안 나지만은 그거를 임상 단계, 뭐 2단계, 3단계 이렇게 거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단계가 이제 빠지 3가 이렇게 이제 승인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기술 좋은 회사들이 몇 개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못 건드리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거 하시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차가 있는데 한유라고 이게 또 어디 관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락 우려는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거는 그냥 하락 후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가 엄청 대단하거든요. 한국에서는 현대차를 가볍게 볼 줄 몰라도 지금 넘버 3, 4 안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전기차 대응도 잘했죠. 그리고 수소차는 세계 넘버 원인데, 하지만 수소차는 전 세계에서 안 하니까 지금 현대가 지금 뭐지 이게 날개를 펼치지 못했는데, 그리고 얘가 전기차도 일단 대응 잘했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도 지금 꾸준히 잘 팔리고, 그리고 G 시리즈 70, 80, 90 얘네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도 잘 되고, 그리고 또 현대 계열인 기아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뭐 K7, 9, 뭐 그리고 그 어디 전기차, 그리고 SUV나 그리고 승합차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뭐지? 그 가족끼리 타는 차. 그 차 이게 또 성능도 좋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는 환율 변화하고 환율하고 관세 관세의 영향이 있지만은 나중에 하락 후 제가 봤을 때는 상승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지켜봐야 되는데, 나머지 섹터도 있습니다. 나머지 섹터도 있는데 그거는 또 여러분들이 이리 보시면 되고, 저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얘가 이제 1순위, 내일 수익 안 나겠죠. 모레도 수익 안 나겠죠. 하지만 꾸준히 봤을 때는 얘가 난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25년도 1월 1일 방송은 여기까지로 하고, 그리고 25년도에 많은 수익 실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대기업 있을 때는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이 차트도 잘 보세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은 연봉의 기준하고 종가 기준하고 월봉의 종가 기준하고 이렇게 잘 살펴봐서 이평선이 어디에 맞닿는 것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살펴보려고 하면은 후양적으로 먼저 이거 살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리트로스펙티드 스터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양적 연구. 후양적 연구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시겠죠? 이거를 오늘 기준점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단면이라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갔을 때 후양적 연구, 앞으로 갔을 때는 프로스펙티드 스터디, 즉 전향적이 되는데 후양적, 그래서 차트 후양적을 잘 보시고 거래량 잘 보시고 그리고 재무제표 잘 보시고 투자자별 잘 보시고 투자자별은 외인 기관 얘네들 나오는 거 잘 보시고 그리고 주식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욕심 버리고 그리고 심리 게임, 인내심, 그리고 데이터 통계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데이터가 또 있거든요. 이게 데이터. 이런 걸로 일이 했을 때 수익이 잘 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이거 욕심. 옆에 사람 먹었다고 해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심리게임 옆에 사람 먹었다고 또 이 게임도 되고 올라도 걱정 안 올라도 걱정 이게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샀으면 기다릴 줄 아셔야 되고 떨어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무조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샀는데 올랐다 10% 그럼 팔고 나오세요. 걔가 떨어질 때 또 들어가면 되니까. 내가 샀는데 15% 올랐다. 왜 올랐지? 마음 상하네. 그러면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라고. 걔 떨어질 때까지 한 번 더 기다려 보시는다고. 그럼 또 매수해갖고 기다리시면 되거든. 그리고 얘가 보면은 이게 통계의 순환인데 계속 했던 것을 계속 합니다. 이게 했던 내용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통계 좀 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하시면은 이게 좀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거, 유리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튼 14회 라이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지금 116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1000명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2달 되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1000명이 되었으면 하는 제 큰 바람입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